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라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바로 고연봉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들 딱 제가 세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제 주머니 사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목은 제가 좀 자극적인 이 관심을 끌만한 이 멘트를 썼는데 사실 바꿔서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공 그리고 성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객이 꾸준히 찾아오는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하루 이틀은 할 수 있겠지만 1년 365일을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해이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난이도가 높습니다. 저도 1년 365일 중에 한 5달 정도는 정말 게으르게 여태까지 한 5년 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자기관리? 자기관리란 무엇일까? 이 개념부터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결국 자기관리라는 거는 제가 한번 표현을 써봤어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교육과 공부 꾸준하게 하고 그리고 매물 작업, 특히 인바운드 말고 아웃바운드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아웃바운드를 계속하면서 이걸 또 마케팅까지 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루 스케줄을 무사히 지속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 이 자기관리의 개념은 지금 이 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내 삶을 이렇게 영위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를 자기관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공인중개사가 보통 일과를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에 마무리하죠. 근데 사실 성공하는 분들, 진짜 상위 1% 공인중개사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은 새벽 거의 한 6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한테 방해받지 않는 그 딱 아침에 2~3시간 동안 미친 듯이 집중해서 중요한 업무들을 합니다. 응?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술을 마셨든 뭘 했든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루틴들. 저의 경우는 그게 운동이에요. 그리고 책을 읽는 거. 제가 딴 거는 몰라도 운동하고 책 읽는 거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멘탈을 케어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제 관리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지만 고객이 내한테 전화 오잖아요. 아침 일찍. 그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이 오잖아요. 또 부동산을 보러. 그랬을 때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사실 엄청 성실해야 돼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게으름과 무지함, 나태함, 이 세 가지가 나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 진짜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바로 삶과 일에 있어서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채로 계속 고객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앞이 뿌연 상태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진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앞을 계속 걷다 보면 삶이 과연 어떨까요? 혼란스럽게 됩니다.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컨트롤하게 되고 삶이 나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좋든 싫든 자기 감정관리도 진짜 꾸준하게 잘해야 되고, 특히 마음관리, 그리고 건강관리, 그리고 생활 식습관관리 진짜 잘해야 됩니다. 특히 아침 안 먹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많다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무조건 아침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고요. 특히 단백질 무조건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무조건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우리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고 나도 모르게 내면적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직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일 쌓인 스트레스는 당일 풀어줘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가 정신병 걸리려고 이 직업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사실 내가 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성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무조건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혁신을 시도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를 익숙지 않은 환경으로 내몰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엄청 용기가 필요하고 사전조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탁상 공론하면 안 되고 무조건 현장으로 나가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고 트렌드가 어떤지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돈이 없거나 내가 자본금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사보고 싶은 건물이나 상가가 있다면 보러 다녀야 됩니다. 내가 고객이 돼봐야 내가 중개를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고객이 직접 돼보지 않고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고객이 원하는 거를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자기 관리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일단 멘탈 케어 안 된 상태, 그리고 내 육신이 건강하도록 나를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 그리고 이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게 규칙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객과 제대로 된 대화를 무조건 할 수 없게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술을 안 마시려고 노력해요. 술 마시면 다음날 일하기 싫거든. 그리고 마음이 해이해지고요. 여행도 제 선배님들이 보면 너무 길게 다녀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 길게 다녀오면 마음이 해이해져. 그 해이해진 마음을 다시 잡으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좀 동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는 사실 1인 대표고 자영업자고 진짜 자기가 자기를 주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해이해지게 만들면 안 돼요. 빈틈을 보이면 바로 게으름, 나태함,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게을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무조건 관리하게끔 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추천하는 자기 관리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미라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요즘 또 마음이 해이해져서 며칠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나태하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면 형광색으로 펜 칠한 게 아침에 1시간씩 공부한 날이거든요. 이런 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아침 딱 1시간, 7시에서 8시든 6시에든 7시든 1시간은 딱 무조건 시간 내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든 공부든 활동이든 꾸준히 하는 거, 이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 아침에 좀 뛰고 오는 것도 굉장히 상쾌하긴 한데 아침에 못 뛰었다면 저녁에 뛰거나 또 웨이트닝 하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그 습관이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라면 무조건 나가서 사실 매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하루에 이 동네를 모두 내가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나는 나가서 그냥 산책하고 오겠다. 한 사람이라도 말 걸고 오겠다. 이런 자세로 한 물건이라도 한번 현장 답사 다녀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녀오시면 조금 더 마음 가볍게 다녀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 관리, 자기만의 자기 관리를 정하고 주변에 성공하신 공인중개사분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롤모델을 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거는 정말 내가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 딱 한 가지만 뽑아서 내꼬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작업이 무조건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 이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리정돈입니다. 어떤 거를 정리정돈해야 되느냐? 마음, 공간, 관계 정리입니다. 자, 먼저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질러져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또 청소를 하는 게 정리일까요? 그거는 좁은 개념의 정리고요. 넓은 개념의 정리. 넓은 개념의 정리는 저도 얼마 전 책을 읽다가 이 개념을 알아서 너무 놀라웠는데, 넓은 개념에서의 정리는 내 삶과 일상이 혼란스럽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질서 정연하게 만드는 것을 정리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죠. 마음, 공간, 관계 정리. 특히 공간 정말 중요한데요. 저도 사무실이 사실 정리가 필요해요. 사무실에 서류 정말 많이 쌓여 있고, 메일도 많이 쌓여 있고, 매물도 많이 쌓여 있고, 고객도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제 삶과 일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1, 2년 만에 다시 또 재방문해 주신 고객님들도 많은데 제가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얼마나 창피한지, 와, 진짜 좀 고객님들도 그거 바로 알고 서운하시거든요. 특히 우리 공인중개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고객님들 이름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살고, 어떤 방을 구했었고, 어떤 상가를 구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라는 게 형성되기 어려워요. 번호는 무조건 저장해야 되고, 이런 정리정돈이 필요한데 저도 귀찮아서 안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손을 대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사무실에 있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사무실에 있으면 정신머리가 없어지고 되게 마음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 이유를 오늘 알아서 저는 내일 나가서, 내일 크리스마스 전이니까 그동안 계약했던 것들 서류 정리할 거고, 그리고 좀 정보들도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런 것들 다 버릴 건 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또 정리를 해 놓으려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반드시 단순화, 간편화 해서 보기 쉽게 만들고, 내가 작업하는 공간이 일단 쾌적해야 기분 좋게 작업하고 싶지, 책상이 어질러져 있고 막 정신없고 막 복잡해 보이면 가장 손해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짐이 무거워져요.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면 생각이 무거워지고요. 생각이 무거워지면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면 행동도 잘 못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만 쩔쩔매면서 끌려다니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죠? 여유롭게 일하고 싶고,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핵심을 딱딱 짚으면서 고객님들도 최대한 덜 기다리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개선해야 돼요. 부족한 게 있으면 해소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무실을 무조건 정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리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못했고, 그 결과 그 손해는 정말 막심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반지층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 반지층에 살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반지층에 하수구 냄새가, 그때 트랩이 망가져가지고 하수구 냄새가 잔뜩 올라와서 제 옷에 다 밴 거예요. 그리고 해가 들긴 드는데 일정 시간대에만 들어서 저는 그게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 치명적인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는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집이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되게 치명적이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하수구 트랩을 그 건물주님께서 너무 고마우신 분이 수리를 해주셔서 제가 냄새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이미 옷에 다 베인 터라
좀 진짜 그 삶의 질이 너무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1년 하고 2개월, 6개월 정도인가? 이사를 하지 못하고 거기 계속 살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 짐이 진짜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언제 다 옮기냐, 언제 또 이사하냐, 이런 게 진짜 마음의 짐이 무겁다 보니까 그런 결함이 있는데도 그냥 거기 살고 있는 거야. 저는 솔직히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노 대표님이라고, 그분께서 저한테 이사를 하라는 말을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분 덕분에 제가 솔직히 이사할 수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를 좋게 생각하든 싫게 생각하든 그거 상관없이 저는 항상 그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어요. 어, 물론 제가 뭐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진짜 고마운 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도 거기 계속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삶의 질이 낮아진 상태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상력이 떨어져. 그리고 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하는 시간이 떨어져.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게 돼. 그런 게 되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 집에서 제가 돈만 있고 마음에 드는 새로운 집만 있으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었어요. 근데 마음의 짐이 무거웠기 때문에 옮길 엄두를 못 냈던 거거든요. 근데 옮겼잖아요. 옮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못 옮겼느냐? 짐이 너무 많아 보여서. 그리고 이 짐을 언제 다 옮기냐는 그런 여유가 없는 마음 때문에 못 옮겼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창조적이고 더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다른 인생으로 변모하고 시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사는 공간과 관계와 마음이 정리정돈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되고요. 필요한 것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고 항상 느꼈는데 실천하지 못했어요. 왜냐?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필요성도 잘 못 느꼈고 그냥 뭔가 삶이 되게 답답하다. 좀 맨날 혼돈스럽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정말 와닿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계획에도, 그리고 내가 했던 생각에도, 그리고 어떤 서류에도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도 영원하지 않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쇄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도 항상 달라지죠. 옛날에는 맞다고 생각했던 생각이 지금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들이 있잖아요. 생각도 버릴 건 버리고 또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또 가져와야 돼요. 이런 일련의 버리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새로운 거 필요한 거를 다시 가져오는 이런 일련의 반복들을 해야지, 계속 쌓아만 두다가는 정신머리에, 대가리 속에 여유가 없어. 공간에 여유가 없어. 일과 삶을 바꿀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고 천재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연봉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두 번째는 정리정돈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정리정돈은 저도 해야 되는데 서류 무조건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무실을 좀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안에서 뼈저리게 반성이 돼요. 특히 내가 쓰는 사무실 책상에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올려져 있도록 좀 정리하고, 필요 없는 서류들은 좀 버리면 좋겠습니다. 파쇄기 무조건 필요하고요. 파쇄기도 제가 망가졌는데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어요. 3년째. 내일 가서 고칠게요. 이런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진짜 뼈저리게 제가 느끼는 건데 바로 듣는 연습입니다. 듣는 연습. 우리가 고객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상대방의 스토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좀 상당히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컴플레인이 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진짜 관가하는 게 있는데, 고객이 부동산에 와서 원하는 건물, 원하는 토지, 원하는 아파트, 원하는 빌라, 원하는 주택, 팔고 싶고 사고 싶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원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되죠. 아, 목말라서 물 한잔 할게요. 물론 이제 평온한 상태에서 듣는 거는 쉽죠. 근데 정신없는 상태, 고객과 만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뭔가 하고 있는 상태, 전화가 오는데 또 전화가 오는 상태, 이런 정신없는 상황 중에서 고객과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제가 정말 오늘도 참 반성을 많이 해가지고 좀 적어봤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어, 개인적인 지인들 또는 지금 현재 고객과 있을 때 누군가한테 전화가 왔을 경우, 그러면 정말 급한 경우는 지인과 고객에게 제가 진짜 급한 전화인 것 같아서 한 통화만 하고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는 게 필요해요. 또는 이 고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지인과 또는 고객과 있는데, 그랬을 때는 전화를 일단 웬만하면 받는 게 필요합니다. 아, 사장님, 제가 지금 뭔가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급해서 그런데 혹시 5분 뒤 다시 연락드리면 안 될까요? 연락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그 고객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둘 중에 한 명한테 하여튼 양해를 구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특히 컴플레인 고객 같은 경우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받으면 안 되고 차분하게 사무실이라면 잠깐 바깥으로 나가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화를 못할 상황이면 사장님 제가 5분 뒤에 다시 드려도 괜찮을까요? 될까요? 물어보고 5분 뒤에 다시 차분하게 연락을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사실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정 받아야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경황이 없어서 잠깐 적으면서 들을게요, 사장님. 잠깐 노트 좀 꺼내겠습니다. 하고 적으면서 들으세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가장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펜과 노트입니다.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컴플레인은 사실 99%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만나면 무조건 해결되는 것들, 그리고 거의 보통 이제 감정 싸움, 기분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고객이 요구했을 때, 딱 들었을 때 사실 안 되는 요건이어도, 아, 사장님, 제가 한번 잘 말씀드려보고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이 많이 없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전달을 하는 신용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고객한테 전화했을 때는 이 고객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누그러지고 고마워합니다. 왜냐면 이야기도 찍소리 못 해보고 잘리는 거랑 이야기라도 해보고 잘리는 거랑은 다른 차원이에요. 고객이 뭔가 요구했을 때,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딱 자르는 거랑, 그거는,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하고, 이야기하고 다시 오는 거랑은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고객으로서 부동산에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100% 이해할 겁니다. 이거를 사실 자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저도 많이 자르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어보는 건 자유잖아요. 그리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자유고. 얘기했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되면 땡큐고. 그리고 서로 반반씩 양보해서 중점점을 짰든지. 그렇게 해야죠. 어? 그래서 이 듣는 연습, 이거 듣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진짜 전화하다 보면 이게 진짜 이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자기 관리가 안 돼 있어.
스트레스를 잘 못 풀었어. 규칙적인 생활 루틴을 안 했어. 이게 튼튼하지 않아, 내면이. 그리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 평소 습관에서. 삶과 임터에서. 그러면 100%못 들어요. 왜냐면 들을 마음에 여유의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고객을 들어? 내 마음 지금 들을 여유의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위해서는 정리정돈해야 되고, 그리고 정리정돈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거는 진짜 너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오늘 다 말할 수도 없거니와, 핵심만 뽑아서 이야기하자면, 고연봉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딱 세 가지를 뽑자면, 자기관리, 정리정돈, 듣는 연습이라는 겁니다. 응? 근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된다는 거죠. 평소에 내가 자기관리하고 정리정돈 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정돈하고 자기관리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일을 간편화할 수 있고, 일에서 그 노하우가 생깁니다.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원활하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굳이 화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무조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마음속에 계속 새기면서 실천해야 돼요. 그 이유는 이거를 머리로는 아는 거는 쉽지만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기라는 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고연봉을 벌 수가 없는 거고, 아무나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위 10%, 1%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기 관리 꾸준히 해야 되고, 정리정돈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듣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내가 목까지 이게 화가 치밀어 올라도 노트를 꺼내서 고객의 말을 듣잖아요. 근데 그러면 놀라운 거를 깨닫게 돼요. 고객이 물론 잘못한 순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내가 중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오히려 개선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고객이 걱정하지 않도록 터치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응?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중개 수수료도 잘 안 깎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수수료도 고객도 기꺼이 다 낼 수 있게끔 마음이 생기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부터 Z까지 좀 체계적으로 고객이 좀 만족할 수 있는 중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성공하고 싶다, 내가 성장하고 싶다, 고연봉을 벌고 싶다 하면 무조건 자기관리, 정리정돈, 듣는 연습 무조건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기적으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요즘에 쉽지 않습니다. 진짜 나가는 돈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경쟁도 정말 많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진짜 추천 찾기 해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의 공인중개사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어차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힘든 때 없습니다. 무조건 이 상황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해야만 한다면, 이왕이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잖아요. 그냥 정면 돌파해서 한번 스트레이트로 상황을 타파하고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체할 수 없는 정말 명품 같은 그런 사람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